사람들은 말합니다.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 사건은 끝난 거라고. 하지만 우리가 살아온 세월 속에서 알게 되는 건 법원의 판결과 우리 마음속의 종료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풀려난 누군가, 그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빛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2008년 겨울입니다. 남쪽 바닷가 도시 해안시, 그곳은 관광객들의 북적임과 일상의 고요함이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겨울 한 여성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나간 그녀는 저녁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첫날 밤은 가족들의 불안이었고 며칠이 지나자 경찰의 사이렌 소리가 도시를 물들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외딴 수로에서 그녀의 몸이 발견됩니다. 겨울 차디찬 물속에서 얼마나 오래 있었을까요? 그녀를 찾던 부모의 마음, 기다리던 가족의 마음은 어떤 온도였을까요? 그 물은 얼마나 차가웠을까요? 사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됩니다. 법정은 침묵했고 판사의 망치 소리는 그렇게 울렸습니다.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 그 말은 정의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온 세상에서 흔히 마주하는 많은 것들이 끝나지 않은 채 묻혀간다는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그 도시에 누군가는 길을 걸다 돌아보고 신문을 펼치다 멈추고 밤하늘을 보다 한숨을 쉽니다. 법원이 내린 판결은 이 사건을 끝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여성의 부모의 마음속에는, 그것을 기억하는 이웃의 가슴속에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겨울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제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세상에 남겨진 물음표입니다. 증거가 부족했기에 끝났지만 진실은 아직도 어디선가 차갑게 숨을 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불의를 기억하는 모든 마음이 함께합니다. 김서연은 29세였습니다. 아직 인생의 한창인 나이, 앞으로 얼마나 많은 봄을 마주할 수 있을 것 같던 나이였습니다. 그녀의 직업은 노인 미술 강사였습니다. 요즘 시대에 자신의 젊은 시절을 시니어 세대를 위해 쏟아내는 일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지역 문화센터에서 어르신들께 붓질하는 법을 가르치고 색감을 설명하고 그림이 점점 완성되어가는 그 과정에서의 작은 기쁨들을 함께했습니다. 강의실에 앉아있는 어르신들은 김서연을 어떻게 기억했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정말 성실하더라, 따뜻한 아이더라라고 말했을 겁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의 손에 이끌려 처음 색연필을 들던 아이들, 그들은 그녀를 보며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아마 안전함이었을 것 같습니다. 마치 할머니의 손처럼 따뜻한 무언가. 2008년 겨울, 그 운명의 날 전날 밤, 김서연은 오랜만에 동료 강사들과 만났습니다. 직장 사람들과 나누는 일상의 소소한 대화들, 일주일 동안 모았던 피로를 함께 풀어내는 그런 저녁이었을 것 같습니다. 서로의 수고를 격려하고 다음 주 수업 이야기도 나누고 그렇게 따뜻한 시간이 흘렀을 거예요. 하지만 밤은 깊어졌고 새벽이 다가왔습니다. 김서연은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직장 친구들과 헤어져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하차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어머니에게 한 통의 메시지를 남깁니다. 엄마, 근처 찜질방에서 쉬고 들어갈게요. 평범한 문장입니다. 딸이 엄마에게 보내는 무수한 메시지들 중 하나처럼 보입니다.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언제쯤 들어갈 것 같은지를 알려주는, 어머니의 마음을 놓아주는 그런 말입니다. 어머니는 그 메시지를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그래, 피곤하겠지. 쉬고 와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내 딸이 다가오는 밤을 안전하게 보낼 거겠지라고 믿었을까요? 그것이 가족이 김서연으로부터 받은 마지막 연락이었습니다. 마지막. 이 단어는 그때는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밤의 평범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이 순간, 그 메시지는 영원한 작별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김서연을 기억하는 모든 마음이 그녀를 잃은 어머니의 슬픔과 함께합니다. 새벽 3시가 조금 지났을 때입니다. 도시는 깊은 잠에 빠져있을 시간, 차들도 거의 없는 거리, 사람들도 모두 자리에 누워있을 시간입니다. 그 시각 김서연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교통 안내번호로. 야간 이동수단을 문의하는 통화였을 것 같습니다. 아마 다음 버스가 언제 오나요? 라거나 택시를 부를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었을 겁니다. 찜질방에서 쉬고 집에 들어가려던 그녀, 일상의 평범한 절차를 밟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연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통화는 짧게 끊겼습니다. 이 순간을 생각해봅니다. 그녀가 휴대전화를 들고 누군가에게 말을 건넸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수많은 불편함 중 하나, 그것이 이 밤에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었을 겁니다.
새벽 거리에서 혼자 있는 젊은 여성이 느꼈을 그 순간의 막연함. 우리의 부모들은 자녀에게 연락이 끊기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경험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1시간 뒤입니다. 도시에서 7km 떨어진 곳, 초등학교 인근의 기지국 기록을 보니 김서연의 휴대전화 전원이 꺼졌습니다. 그 이후 신호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생각해봅시다. 그녀는 어디로 가고 있었을까요? 새벽 거리에서 버스를 기다리다 누군가를 만났을까요? 자발적으로 어딘가로 갔을까요? 아니면 무언가가 벌어졌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남겨진 것은 신호가 사라진 기록, 그 차디찬 데이터뿐입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시 반대편의 빈밭에서 김서연의 가방이 발견됩니다. 그 가방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그녀가 아침에 집을 나갈 때 챙겼던 물건들, 강의 자료일 수도 있고 개인 물품일 수도 있습니다. 그 가방은 왜 거기에 있었을까요? 누군가 버렸을까요? 아니면 떨어졌을까요? 그 가방이 말해주고 싶은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방은 침묵합니다. 실종 8일째입니다. 도시의 외곽, 사람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농업용 수로에서 김서연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겨울의 찬물에 8일을 보낸 그녀, 그곳은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누가 그녀를 그곳에 두었을까요? 아니면 그녀가 스스로 그곳에 갔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새벽 3시의 전화통화, 끊긴 신호, 발견된 가방, 그리고 8일째 수로에서 발견된 시신. 이것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지 무언가가 일어났다는 것뿐입니다. 그 무엇이 무엇인지는 아직도 어둠 속에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김서연의 진실을 기다리는 모든 마음이 함께합니다.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모두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의학자들의 메스는 김서연의 몸에서 이야기를 읽으려 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명확했습니다. 사인은 목을 압박당한 질식사였습니다. 누군가의 손이 혹은 무언가가 그녀의 목을 조였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외상은 거의 없었습니다. 폭력의 흔적, 저항의 흔적들이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겨울 물속의 8일이 그것들을 앗아갔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조용했던 일이었을까요? 여기서 수사는 갈라집니다. 사망 시점. 이것이 전부를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한쪽은 법의학자였습니다. 정밀한 과학으로 무장한 그들은 말합니다. 발견 하루 이틀 전에 사망했을 것입니다. 시신의 부패 정도, 물의 침윤 상태, 세포 손상 수준. 이 모든 객관적 지표들이 그들을 그 결론에 이르게 했습니다. 다른 한쪽은 현장 경험이 풍부한 수사관들이었습니다. 수십 년 현장에서 발을 디딘 그들은 재개합니다. 실종 당일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관이 아닙니다. 경험입니다. 비슷한 사건들을 수도 없이 마주했던 그들의 직감이었습니다. 생각해봅시다. 부검 결과가 다르면 용의자도 달라집니다. 사망이 실종 당일이었다면 그녀를 그날 밤 만난 누군가가 범인일 겁니다. 새벽 거리의 누군가, 버스 정류장 근처의 누군가. 범인은 좁아집니다. 하지만 사망이 발견 하루 이틀 전이었다면 가능성은 무한해집니다. 그 사이 8일 동안 많은 것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있었을까요? 누가 그녀를 움직였을까요? 도망치려던 누군가가 일시적으로 어딘가에 숨겨둔 후 나중에 옮겼을까요? 겨울의 낮은 기온. 그것이 시신의 부패를 늦춥니다. 마치 냉동실처럼 겨울은 시간을 보관하는 상자였습니다. 습한 수로 환경. 물속의 화학 반응은 육지와 다릅니다. 박테리아의 활동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두꺼운 외투. 그녀가 입었던 옷이 물과의 접촉을 일부 막았을 것입니다. 이 모든 조건이 합쳐져서 판단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과학이 마주친 불확실성, 그것이 바로 이 사건의 본질이었습니다. 의사와 경찰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이 작은 차이, 며칠의 차이가 수사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용의자의 범위가 달라지고 추적의 방법이 달라지고 혐의의 구성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여기서 진실이 얼마나 미세한 것인지를 깨닫습니다. 한 장의 사진처럼 명확할 것 같았던 것이 실제로는 흐린 영상입니다. 과학도 확실하지 않고 경험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저 남겨진 것은 질문뿐입니다. 언제였나요? 왜였나요? 누가였나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진실의 어둠 속에서 답을 기다리는 모든 마음이 함께합니다. 수사는 한 사람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이도연. 지역의 야간 운송 기사였습니다. 밤이 깊어질 때 도시의 골목골목을 오가는 그런 직업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을 것 같습니다. 새벽 거리에서 만난 낯선 기사, 그들의 얼굴은 기억나지 않지만 무언가를 태워본 기억들 말입니다. 그런데 이도현의 이동 기록이 문제였습니다. 사건 당일 김서연의 이동 동선과 겹치는 구간을 여러 차례 오간 기록이 있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의도였을까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 차례입니다. 마치 누군가를 따라가듯, 마치 누군가를 찾듯. 처음 경찰의 조사를 받았을 때 이도현은 말했습니다. 그날 아무도 태우지 않았습니다. 간단하고 명확한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사가 이어질수록 그의 진술은 여러 차례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달랐고 세 번째는 또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마치 물감을 섞듯이 진실과 거짓의 경계가 흐려졌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나이에 이런 것을 본다면 무엇을 느낄까요? 처음엔 확신에 찼던 말이 점점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도 불안해집니다. 뭔가 숨기고 있구나라는 생각, 그것은 직감이 아니라 경험입니다. 더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사건 직후 이도현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이 통째로 삭제돼 있었습니다. 생각해봅시다. 당신이 혹시 모를 오해를 받을 때 당신의 휴대전화 기록을 지울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오해는 해명으로 풀리니까요. 기록을 지운다는 것은 무언가를 감춘다는 뜻입니다. 누구와 통화했는지, 언제 어디에 있었는지를 알고 싶지 않은 누군가가 그것을 지웠다는 뜻입니다. 누군가라는 것이 이도현 자신일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일까요? 그리고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이도현은 거주지를 정리했습니다. 짐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떠났습니다. 도망이라고 부르기에는 거창할 수도 있고 이사라고 하기에는 시점이 너무 이상합니다. 우리의 부모 세대는 이런 것을 알 것 같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도망칠 이유가 무엇일까요? 억울한 사람도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려 남아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갔을까요? 무엇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었을까요? 진술이 바뀌고 기록이 지워지고 그리고 떠난다. 이것은 유죄의 증거일까요? 아니면 불안감 때문일까요? 때로는 죄 없는 사람도 죄인처럼 행동합니다. 자신이 연루될 수 있다는 공포 때문에, 아니면 누군가를 보호하려는 마음 때문에. 수사는 이도현에게 집중됩니다. 그의 이동 동선, 그의 진술, 그의 휴대전화, 그의 도망. 이 모든 것이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진실을 가리킨 것인지 아니면 거짓을 낳은 것인지.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의문과 함께 답을 기다리는 모든 마음이 함께합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 사건은 서서히 잊혀가고 있었습니다. 매일의 뉴스 속에 파묻히고 새로운 사건들에 밀려나고 마침내 한두 줄의 기사로만 남으려 하던 그때였습니다. 미제 사건 전담팀이 꾸려졌습니다. 누군가가 이 사건을 다시 들었습니다. 책장 깊숙이 꽂혀있던 파일을 빼내고 먼지를 털고 다시 한번 펼쳤습니다. 그들은 말했을 겁니다. 다시 해보자. 지금은 우리에게 더 나은 기술이 있다. 과학은 진화했습니다. 전담팀이 택한 방법은 동물 부패 실험이었습니다. 이것은 차갑고 냉정한 과학입니다. 겨울의 물속에서 시신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직접 실험해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 세대라면 아마 이런 것을 생각하면 몸서리쳤을 겁니다. 하지만 진실을 찾기 위해서는 때로 우리는 그런 어둠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실험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수사팀의 주장에 가까웠습니다. 실종 당일 사망했어도 시신의 상태는 충분히 설명 가능하다는 결론이었습니다. 몇 년 전 현장 경험이 풍부한 수사관들이 제기했던 의심, 그것이 이제 과학으로 뒷받침되었습니다. 새벽 거리에서 무언가가 일어났다. 그것은 실종 당일이었다. 이제 수사의 초점이 명확해졌습니다. 그 다음은 미세 섬유 분석이었습니다. 과학이 할 수 있는 또 다른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의복에 남아있는 섬유들, 그것은 접촉의 흔적입니다. 두 사람이 만났다는 증거, 그것이 바로 미세 섬유입니다. 분석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김서연의 옷과 이도현의 작업복 사이에서 상호 교차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교차 흔적. 이것은 단순한 접촉이 아닙니다. 상호 교차라는 것은 두 사람이 가까이 있었고 몸이 닿았고 옷이 스쳤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격렬하게 또는 무언가가 벌어지는 순간에. 수사는 수렴됩니다. 동선의 일치, 진술의 변화, 통화 기록의 삭제, 거주지 이탈. 그리고 이제 과학적 증거까지. 각각이 작은 화살표였다면 이제 모든 화살표가 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도현이 체포됩니다.
몇 년 뒤 그는 경찰서에 나타났고 그의 손에는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새벽거리에서 본 그 기사, 이제 그는 용의자가 되었습니다. 혹은 피의자가, 혹은 범인이. 그리고 사건은 재판에 넘겨집니다. 법정에서 증거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법관은 모든 것을 들을 것입니다. 마침내 이제 누군가가 판단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간 속에서 경험한 정의란 무엇인지, 법이란 무엇인지, 그것이 이 사건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하지만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법정이 내릴 판결은 어떤 것일까요? 증거는 유죄를 가리킬까요? 아니면 여전히 불확실함이 남을까요? 김서연이 새벽거리에서 만난 그 순간이 무엇이었는지.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진실을 기다리고 정의를 갈망하는 모든 마음이 함께합니다. 법원이 말했습니다. 의심은 됩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 말이 들었을 때의 무게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 속에서 우리는 많은 법정 드라마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법관들은 언제나 명확했습니다. 유죄 혹은 무죄, 검은색 혹은 흰색. 하지만 현실은 영상이 아니었습니다. 이도현은 무죄를 선고받습니다. 동선의 일치, 진술의 변화, 통화 기록의 삭제, 미세 섬유의 증거. 이 모든 것들이 그를 가리켰습니다. 마치 손가락들이 한 사람을 지목하듯이. 하지만 그것들은 정황이었습니다. 직접적인 살해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법은 그를 풀어주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가 살아온 나이에 법이라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것이 옳을 때도 있었고 원망스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범인이 풀려나고 때로는 억울한 사람이 감옥에 갑니다. 법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만든 모든 것들처럼 허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의 판결은 특별히 우리의 가슴을 짓누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심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것이 얼마나 버거운 무게인지를. 그 여성의 부모는 어떤 마음으로 이 판결을 받아들였을까요? 법이 말한 의심이 과연 그들의 마음에 안주할 수 있을까요? 사건은 다시 미궁 속으로 들어갑니다. 파일이 닫혀집니다. 기자들의 카메라는 다른 곳으로 향합니다. 뉴스는 새로운 사건을 다룹니다. 그렇게 세상은 움직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남은 건 무엇일까요? 기록이 남습니다. 폴더에 쌓인 증거사진들, 부검보고서, 수사일지. 이 모든 것들이 어딘가에 보관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먼지를 뒤집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여기 있습니다. 무언가가 일어났다는 증거로. 기억이 남습니다. 김서연을 알았던 사람들의 기억, 그녀의 따뜻했던 손길을 받은 어르신들의 기억, 그리고 그 도시에 사는 우리의 기억. 이 모든 기억들이 이 사건을 살아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질문이 남습니다. 정말 이 사건은 끝난 걸까요? 아니면 아직 우리가 보지 못한 진실이 남아있는 걸까요? 새벽 거리에서 그 여성이 만난 그것이 정말 무엇이었을까요? 누군가는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왜 그 진실이 세상 밖에 있을까요? 우리는 불안합니다. 법이 무죄를 선고했어도, 세상이 잊어가도 우리의 마음 어딘가에는 이 질문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이 법의 한계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양심의 한계일까요? 김서연은 그대로입니다. 겨울의 찬물 속 그대로 남겨진 것처럼. 우리가 그녀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그녀를 기억하는 것뿐입니다. 그 따뜻했던 손길을 기억하고, 그 미소를 기억하고, 그리고 이 질문을 계속 품고 사는 것입니다. 정말 이 사건은 끝난 걸까요? 우리의 마음이 대답하기까지 아마 그것은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김서연의 진실을 기다리고, 정의를 갈망하고, 이 질문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마음이 함께합니다. 김서연이 사라진 지 이제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겨울은 지나갔고 많은 겨울들이 또 다시 왔다 갔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고 사람들은 여전히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가슴 속에는 그 겨울이 아직도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함께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미제 사건이 신기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 속에서 알게 되는 것, 그것은 세상이 언제나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법이 무죄를 선고해도 우리의 양심은 계속 묻습니다. 정말일까? 정말 그럴까? 이것이 정의일까? 우리의 부모들, 그리고 우리 자신도 이런 질문과 함께 살아갑니다. 과거에는 법원의 판결이 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기억하고 이 질문을 계속 품고 있으면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다시 귀 기울일 수 있습니다.
정말로 무언가가 바뀔 수 있습니다. 김서연을 기억해주세요. 그 따뜻했던 손길로 어르신들을 가르치던 그 여성을, 미소로 아이들을 반겨주던 그 사람을.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녀를 기억하는 모든 마음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당신의 마음을 만지셨다면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우리는 계속 이런 이야기들을 가져올 것입니다. 잊혀진 사건들을 다시 불러내고 끝나지 않은 질문들을 함께 품고자 합니다. 당신의 구독은 우리가 이 일을 계속하도록 하는 힘입니다. 그리고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알고리즘을 움직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합니다. 김서연의 이름이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우리는 함께합니다. 이 채널을 통해 우리는 잊혀진 것들을 기억하고 끝나지 않은 것들을 묻고 정의를 갈망합니다. 한 명의 여성, 한 건의 사건이 아니라 수많은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잊지 않기 위해 우리는 계속 일을 할 것입니다. 댓글도 남겨주세요. 당신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시는지, 혹시 아시는 정보가 있으신지. 댓글창은 우리 모두의 목소리가 모이는 장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함께 질문하고 함께 기억하고 함께 찾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또 다른 미제 사건을 들고 올 것입니다. 끝나지 않은 이야기들, 정의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 어딘가에 있을 진실들. 그들을 함께 찾아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불의를 기억하는 모든 마음이, 정의를 갈망하는 모든 영혼이, 세상의 어둠 속에서 진실을 찾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의 관심이 누군가의 진실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함께해주세요. 사건 그날 이후 우리는 계속합니다.